이게 바로 동맹입니다.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한국의 입장에선 비상 상황이었죠. 그때 들려온 중동의 다급한 요청, UAE에서 천궁을 더 보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UAE가 제시한 건 원유 600배럴이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방산동맹의 승리.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지역 기술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2026년 3월 7일 오전 10시 두바이 국제공항 출국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전광판의 모든 출발편에 빨간 글씨로 결항이라고 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항공사 카운터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고 어떤 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죠. 언제 비행기가 뜰지 모른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혔대요. 옆에서 젊은 여성이 전화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 전부터 예정됐던 귀국 일정이 전부 취소됐거든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본사 김상무님이었죠. 민호야, 거기 상황 어때? 공항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안 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상무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어제 UAE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 천궁 요격 미사일 30발을 당장 보내달라는 거야. 저는 공항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30발이요? 그게 무슨... 일주일 전 이란 공습 때 천궁이 96% 요격률을 기록했대. 60발 쏴서 58발 명중이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96%라니. 실전에서 그런 수치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UAE가 보유한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거지. 한 포대당 32발씩 64발 있었는데 벌써 60발 넘게 쐈어.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막을 게 없어. 김상무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UAE 왕실에서 청와대로 직접 전화했대. 미사일 30발만이라도 급히 보내달라고. 아니,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직접요? UAE 공군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낸대. 내일 대구공항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엔 이륙하지 못하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상무님, 그런데 미사일 30발이 창원 공장에 있습니까? 있긴 있어. 원래 우리 군 납품용인데. 국방부랑 협의 중이야. 긴급 상황이니까 빼줄 수도 있대. 통화를 끊고 보니 출국장 입구 쪽에서 UAE 공군 제복을 입은 장교 2명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지난주 교전 영상입니다. 직접 보시죠. 화면엔 밤하늘에 수십 개의 빗줄기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천궁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하늘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이란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폭발했죠. 60발 중 58발 요격.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드 중령의 목소리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상층을 맡고 천궁이 중하층을 담당했는데 솔직히 천궁 성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인데 말이죠.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기술 지원하며 점검했던 그 시스템들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 팀장.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4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란이 다음 주에 다시 공격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차창 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소엔 활기찬 거리였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상점들도 대부분 셔터를 내렸죠. 우리 국방장관님께서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요격 미사일 30발만이라도 급히 보내달라고요. 중령님, 그런데 미사일 30발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운송합니까? 지금 호르무즈가 막혔잖아요. 배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공군 C-17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내일 대구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C-17 수송기요? 네. 미사일 30발이면 무게가 12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C-17이면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차가 국방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검문소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경비병들이 배치돼 있었죠.
정 팀장, 한국의 천공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비싸고 납기도 길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지금 이스라엘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2022년 처음 천공을 도입할 때 한국 측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UAE가 위급할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고위 장성들이 보였습니다. 제복의 별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의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국방부 승인 떨어졌다. 미사일 30발 긴급 공급 확정. 내일 대구공항에서 인계. 회의실 안은 냉방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는데도 땀이 났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 하산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왕실 고문이라는 분이 자리했어요. 별 4개를 단 장성만 5명이었죠.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하산 장관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천궁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96%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30발 긴급 공급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대구공항에서 인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왕실 고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C-17이 오늘 밤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대구공항 도착 예정이죠. 하산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발이면 한 포대분 물량입니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정 팀장.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0발로는 부족합니다. 이란이 다음 공격 때 몇 발을 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엔 130발이었는데 다음엔 200발, 300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왕실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10개 포대를 계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손에 있는 건 2개뿐이죠. 납기가 2027년까지라는 건 알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사우디는 작년에 계약했는데 벌써 4개 포대를 받았다던데요. 우리보다 늦게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고 있어요. 그건 생산 일정상.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하산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남은 8개 포대 중 최소 3개라도 앞당겨 보내주십시오. 장관님,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개 포대면 발사대만 12대입니다. 레이더, 통제 차량까지 합치면 차량이 40대가 넘어요. 지금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그럼 미사일이라도 더 보내주십시오. 왕실 고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0발 말고 100발. 아니 50발만이라도요. 파리드 중령이 옆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정 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창원 공장의 완성품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200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럼 그중 일부를 더 보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군 납품용이고 사우디 물량도 있어서. 정 팀장. 하산 장관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십니까? 저 안에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우리는 4발로 막아야 해요. 4발로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국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우리에겐 원유가 있습니다. 왕실 고문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항만도 있고요. 내일 미사일을 싣고 갈 C-17에 돌아올 때는 한국 정부에 드릴 제안서를 실어가겠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600만 배럴입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 유조선에 선적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루트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정 팀장. 하산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천궁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우리 원유가 한국 경제를 지킵니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니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본사 김상무 국방부 담당자, 심지어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급히 빈 회의실을 찾아 들어가 김상무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UAE 측에서 원유 600만 배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방금 외교부에서 연락받았어. 김상무님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난리야.
지금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6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이틀치 소비량이거든. 그런데 상무님, UAE 측이 미사일을 더 요구합니다. 얼마나? 최소 50발. 가능하면 100발이요. 100발이면. 상무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원 공장 재고를 거의 다 털어야 해. 우리 군이랑 사우디 물량까지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도심 너머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평소엔 유조선들로 가득했을 바다가 텅 비어 있었죠. 상무님, 근데 내일 C-17이 대구공항에 오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해. UAE 공군에서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대. 내일 오전 9시 대구 도착 예정이야. 김 상무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야, 너 내일 아침 일찍 대구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제가요? 응. 미사일 인계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해. 그리고 UAE 측 담당자들이랑 추가 물량 건도 협의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구까지? 그것도 해결됐어. UAE에서 귀국하는 한국인들 태울 전세기가 내일 두바이 출발한대. 거기 타고 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상무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만 더. 네, 상무님. 이번 일이 성사되면 천공 추가 수출이 폭발할 거야.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전부 대기 중이거든. 실전 검증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삐끗하면 끝이야. 약속 못 지키는 나라로 낙인 찍히는 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NSC 회의 중이래.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 통화를 끝내고 복도로 나왔을 때 파리드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팀장, 저녁 드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같이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파리드 중령의 차는 아부다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도로변에 까맣게 그을린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일주일 전 이란 미사일이 떨어진 곳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산업단지였던 곳이 폐허로 변해 있었죠.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58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2발이 뚫렸어요. 파리드 중령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발은 여기 산업단지에 떨어졌고요. 다른 한 발은 두바이 주거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23명. 검은 잔에 더미 사이로 작업복 입은 인부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 팀장, 만약 천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130발이 전부 떨어졌다면? 파리드 중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부다비 시내가 두바이 중심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님이 왜 그렇게 절박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란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많은 미사일로요. 그가 폐허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텐 미사일이 4발밖에 없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입니다. 화면엔 아랍어 텍스트가 떠 있었는데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다음 공격은 10배 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10배면 1300발입니다.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껐습니다. 우리가 가진 패트리엇과 사드, 천궁 2개 포대로는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내일 가져올 30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하산 장관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정 팀장, 내일 대구로 가신다면서요? 네, 장관님. 미사일 인계 과정을 확인하러 갑니다. 잘 됐군요. 장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군 담당자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조종사들이 밤새 비행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 팀장. 하산 장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C-17에 우리 제안서를 실어보냅니다. 원유 600만 배럴 공급 확약서요. 한국 정부가 검토하겠죠. 장관님, 그 대가로. 때가 같은 거 없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궁이 우리를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도울 차례입니다. 친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30발로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추가 물량이 절실해요. 한국 정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제 핸드폰이 그때 진동했습니다. 김 상무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NSC 회의 결과. 미사일 추가 50발 공급 검토.
원유 교환 조건으로. 내일 대구에서 협의 예정. 저는 메시지를 하산 장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장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26년 3월 8일 오전 8시 대구 국제공항. 저는 전날 밤 UAE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은 쌀쌀했지만 활주로 한쪽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진, 그리고 LI진엑스원 기술진까지 모두 UAE 수송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 씨, 고생했어. 김상무님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젯밤 청와대 회의가 새벽 3시까지 갔어. 결론은 나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오늘 30발은 예정대로 인도. 그리고 추가 50발은 원유 공급 확약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됐어. 김상무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50발을 언제 보내느냐가 문제야. UAE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군이랑 사우디 물량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거든. 그럼 오늘 협상을 해야겠네요. UAE 측 대표단이 수송기에 같이 타고 온대. 국방부 차관급이랑 왕실 특사까지. 오전 9시 10분 동쪽 하늘에서 거대한 기체가 나타났습니다. UAE 공군 소속 C-17 글로브 마스터였어요. 회색 동체에 UAE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엔진 소음이 공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게 77톤까지 실을 수 있는 괴물이야. 옆에 있던 LI진엑스원 팀장이 말했습니다. 천국 미사일 30발이면 12톤 정도니까 여유롭게 실을 수 있지. 수송기가 완전히 멈추자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램프가 내려오고 제복을 입은 UAE 공군 장교들이 내렸어요.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민간인 2명이 보였습니다. 정 팀장. 파리드 중령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밤새 비행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감격스럽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소개하겠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우리 국방부 압둘라 차관님이고 이쪽은 왕실 특사 칼리드 박사님입니다. 압둘라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팀장, 그동안 UAE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천공 기술 지원을 4년이나 해주셨다면서요? 제 일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이 천공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가 96% 요격률이죠. 칼리드 박사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원유 공급 확약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와 협의하고 싶은데요. 김상무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쪽 청사에 회의실을 준비해뒀습니다. 미사일 적재하는 동안 협의하시죠. 하지만 압둘라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가 경납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사일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이걸 싣고 UAE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야 하니까요. 경납고 안은 서늘했습니다. 흰색 방수포로 덮인 긴 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MSAM, 블라크2라는 표식과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죠. 총 30발입니다. LI진엑스원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각 미사일 무게 400kg, 길이 4.6m. 전부 최종 점검 완료했고 즉시 운용 가능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상자 하나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들어있군요. 차관님, 파리드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적재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LI진엑스원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각 미사일을 고정하고 안전장치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칫 운송 중 손상되면.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압둘라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적재하는 동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항 청사 3층 회의실엔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방산정책관, 외교부 중동국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참석했어요. UAE 측은 압둘라 차관과 칼리드 박사, 그리고 파리드 중령이 자리했죠. 먼저 원유 공급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드 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공급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요.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6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이틀치 소비량입니다. 매우 감사한 제안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천궁 요격 미사일 추가 50발을 2주일 내로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2주일이요? 국방부 방산정책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창원 공장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군 납품분도 있고 사우디 계약 물량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칼리드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지금 원유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가 언제 뚫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외교부 중동국장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UAE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50발을 2주일 내에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럼 30발씩 2번 나눠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압둘라 차관이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30발은 일주일 후, 두 번째 20발은 그 다음 주에. 그럼 생산 일정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무님이 국방부 방산정책관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정책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지게차들이 미사일 상자를 C-17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어요. 저 미사일들이 우리 하늘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유가 한국 경제를 지키고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 팀장, 이게 바로 진짜 동맹 아니겠습니까? 오후 1시 적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C-17 화물칸 안에 미사일 상자 30개가 빈틈없이 고정돼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고정 벨트가 8줄씩 걸쳐져 있었고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장비 고정 완료. LIG넥스1 팀장이 외쳤습니다. 안전장치 이상 무 운송 준비 완료입니다. UAE 공군 기장이 화물칸을 한 바퀴 돌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테랑처럼 보였어요. 각 고정 벨트를 당겨보고 상자들 사이 간격도 확인했죠. 완벽합니다. 기장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난기류를 만나도 끄떡없겠어요. 파리드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 팀장,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활주로 한쪽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뒤쪽이 열리자 커다란 나무 상자가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 정부에 드릴 선물입니다. 칼리드 박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양탄자와 전통 공예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위에 놓인 건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원유 공급 확약서 원본입니다. 왕실 인장이 찍혀 있죠. 칼리드 박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UAE 국민들이 한국에 보내는 감사편지입니다. 감사편지요? 네. 천궁이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에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걸 모아서 번역했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아랍어로 된 게시물들이 가득했어요.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죠. 어떤 가족은 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 어떤 청년은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바이에 사는 교사입니다. 파리드 중령이 한 게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천궁이 막아준 그날 밤 자기 학교 바로 옆에 미사일이 떨어질 뻔했대요. 만약 요격에 실패했다면 학생 500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수천 개가 넘었어요. 정 팀장. 압둘라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수출 계약,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차관님.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천궁을 만든 엔지니어들, 공장에서 조립한 기술자들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전해주십시오. 압둘라 차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메달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쪽 면엔 UAE 국기가, 다른 면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UAE 왕실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천궁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어서요. 압둘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숫자를 여쭤봤더니 개발진만 300명이 넘는다던데 전부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차관님, 이건 친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후 3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한국 측 대표단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국방부 방산정책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청와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50발 2번에 나눠서 공급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압둘라 차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 30발, 그 다음 주에 20발. 이번처럼 UAE 수송기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한국 측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킬 차례군요.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유 600만 배럴, 푸자이라 항구에서 선적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사흘 후면 가능합니다. 칼리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2척이 지금 오만 해역에서 대기 중이라던데 푸자이라로 회항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군요. 외교부 중동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압둘라 차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희는 5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미사일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야 하거든요. 이해합니다. 김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따 활주로에서 배웅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 C17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활주로를 뒤덮었어요. 압둘라 차관과 칼리드 박사가 탑승 계단 앞에 섰습니다. 정 팀장. 압둘라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언제 UAE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쯤 갈 것 같습니다. 추가 미사일 인도 때 같이 가야 하니까요. 그럼 그때 봅시다.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칼리드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팀장,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과 UAE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진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파리드 중령이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정 팀장, 일주일 후에 또 만나죠. 그땐 제가 직접 조종해서 올게요. 중령님이 조종사이십니까? C17 기장입니다. 오늘은 선임 기장이 조종하지만 다음엔 제가 직접 몰고 오겠습니다. 그가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 정각 C17이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회색 동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김 상무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 안에 12톤짜리 희망이 실려 있어. 네. 천궁 30발이 UAE를 지키고 UAE 원유 600만 배럴이 한국을 지킨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김 상무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이게 진짜 방산 수출이야.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거지. C17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파리드 중령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륙 완료. 12시간 후 UAE 도착. 정 팀장,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무님. 응. 제가 지난 4년간 UAE에서 기술 지원하면서 솔직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막 더위에 언어 장벽에 문화 차이까지. 알아. 그런데 오늘 뭔가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김 상무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의 보람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다음 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UAE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 확정. 호르무즈 우회 루트 확보.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어요. 천궁 미사일이 UAE를 지키고 UAE 원유가 한국을 지킨다.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델.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상무님이 들어왔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사우디에서 연락 왔어. 자기들도 천궁 추가로 사고 싶대. 사우디요? 응. UAE가 실전에서 96% 요격률 찍었다는 소문이 중동 전역에 퍼졌어. 이라크도 문의 들어왔고 카타르도 관심 보인대. 김 상무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각국에서 들어온 문의 목록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성사되면 천궁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려야 할 거야. 김 상무님이 웃었습니다. 민호야, 너 UAE 상주 근무 계속할 수 있어? 네. 앞으로 중동 물량이 폭발할 것 같거든. 현지에 전담 팀장이 필요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UAE에서의 4년.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UAE 갈 때 가족들 데리고 가. 이번엔 장기 근무니까. 2026년 3월 14일,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대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물량 30발을 인도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 씨, 이거 봐. 김상무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이란, UAE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예고. 이번 주 내 보복 공격 감행. 이란이 미쳤나 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주에 30발 가져갔잖아요. 이제 UAE도 방어 태세를 갖췄는데. 그게 문제야. 김상무님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엔 300발을 쏠 거래. 동시다발로. 300발이요? 응. 지난번 130발의 2배가 넘어. UAE가 가진 천국 미사일로는 절대 못 막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드 중령이었어요. 정 팀장 들었습니까? 네, 중령님. 뉴스 봤습니다. 우리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리드 중령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져간 30발 중 이미 절반을 썼어요. 어제 이란이 소규모 공격을 했거든요. 벌써요? 네. 미사일 40발이 날아왔는데 우리가 38발 막았습니다. 천궁으로 15발 요격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미사일이 고작 15발입니다. 오늘 가져갈 30발 합쳐봐야 45발이에요. 300발 공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중령님, 그럼.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30발 말고 50발 실을 수 없을까요? 아니, 더 많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계약 따위 집어치우십시오. 파리드 중령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300발이 떨어지면 아부다비가, 두바이가 어떻게 됩니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호야. 김상무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파리드 중령 말이 맞아. 계약대로만 하면 UAE는 위험해.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김상무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원 공장의 완성품이 아직 120발 남았어. 원래는 우리 군이랑 사우디 물량인데 그걸 빼돌리자는 겁니까? 빼돌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우리 군은 당장 전쟁이 안 나잖아. 사우디도 납기가 다음 달이고. 김상무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방부에 연락해볼게. 긴급 상황이니까 승인해 줄 수도 있어. 오전 10시 UAE C-17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파리드 중령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송기가 착륙하고 그가 내렸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 팀장. 중령님, 아까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절박합니다. 압니다. 저는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0발 말입니까? 아닙니다. 김상무님이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80발입니다. 뭐라고요? 파리드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80발이요? 네. 국방부가 1시간 전에 승인했어요. 긴급 상황이니까 우리 군 물량 50발을 추가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파리드 중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 아니었습니까? 김상무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위험하면 돕는 게 당연하죠. 오후 2시 80발 적재가 한창이었습니다. C-17 화물칸이 미사일 상자들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지난번 30발 때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죠. 무게 배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UAE 기장이 말했습니다. 80발이면 총 32톤인데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비행이 불안정해져요. LIGNX1 기술진들이 상자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앞쪽과 뒤쪽, 좌우 균형을 맞춰가며 하나씩 고정했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파리드 중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중령님, 80발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이란이 300발을 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가진 패트리엇과 사드, 그리고 천궁을 모두 동원해도 요격률 80%면 선방하는 겁니다. 그럼 60발이 뚫린다는 건데. 네. 그중 절반만 도심에 떨어져도 수백 명이 죽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태블릿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선제 타격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기지를 먼저 때리는 거죠. 미국이랑 협의 중입니다. 제 핸드폰이 그때 울렸습니다. 김상무님이었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가자 활주로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우디에서 항해 들어왔어. 김상무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 납품 물량 50발을 UAE에 줬잖아. 그게 새어나갔어. 어떡해요? 모르겠어. 아마 누가 흘렸나 봐. 사우디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대. 당장 계약 위반이라고 난리야. 국방부 방산정책관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산정책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는 안 산다고 합니다. 김상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우디 계약이 10개 포대 4조 원이 넘는데. 압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긴급 수습에 나섰어요. 저는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80발이 거의 다 실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미사일들은 일단 예정대로 UAE에 보냅니다. 방산정책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국방부가 승인한 건데 지금 와서 번복할 순 없어요. 다만 사우디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죠. 오후 4시 파리드 중령이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UAE는 왜 이렇게까지 천공을 원합니까? 미국한테 패트리엇을 더 사면 안 됩니까? 파리드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 팀장. 그럼요? 신뢰 때문입니다. 그가 C-17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했을 때 한국은 자기네 군 물량까지 내줬어요. 미국이 그렇게 해줬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미국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거래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파리드 중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 팀장,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오후 5시 C-17이 이륙했습니다. 32톤의 미사일을 싣고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님이 옆에 섰습니다. 민호야,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사우디 건 말입니까? 응. 방금 연락 왔는데 사우디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래. 그것뿐 아니라 김상무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라크도 불만을 표시했대. 자기네 납품 일정도 늦어질까봐 걱정한다는 거야. 이런. UAE 하나 살리려다가 사우디, 이라크를 다 잃을 수도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C-17은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2026년 3월 15일 새벽 2시.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뉴스 알림이 계속 떴어요. 사우디, 한국과 천공 계약 재검토. 4조 원 딜 무산 위기. 이라크 국방부, 천공 납품 지연 우려 표명. 중동 방산 수출 도미노 붕괴 가능성. 저는 김상무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주무셨습니까? 잠이 오겠어? 나도 지금 회의 중이야. 전화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이야.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 대사한테 연락했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럼 계약이 해지될 것 같아. 4조 원이 날아가는 거지. 김상무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미안한데. 네. 너 UAE 상주 발령 취소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중동 확대는 무리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구 시내에 불빛들이 보였어요. 상무님, 제 잘못입니까?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우리는 친구를 도운 것뿐이야. 하지만 그 때문에. 민호야. 김상무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친구는 없는 건가 봐. 계약과 이익만 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UAE의 감사 편지들, 파리드 중령의 눈빛, 압둘라 차관의 악수, 그리고 사우디의 항해, 계약 해지 통보, 무너지는 중동 수출 전략.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드 중령이었어요. 정 팀장, 도착했습니다. 네, 중령님.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80발 전부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지금 기지로 이송 중이에요. 파리드 중령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 팀장,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중령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UAE를 도왔다가
사우디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파리드 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아닙니다. 파리드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팀장,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UAE가 나서겠습니다. 사우디를 설득하겠어요. 중령님, 그건 우리 때문에 한국이 손해를 보게 할 순 없습니다. 이틀만 믿어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2026년 3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김상무님도 참석했어요.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사우디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외교부 중동국장이 일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사우디 국방장관이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천공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계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우디 물량을 UAE에 먼저 줬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긴급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UAE가 이란 공격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동맹국을 도운 건데 사우디 입장에선 배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중동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우선순위를 바꾼 건 명백한 위반이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UAE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UAE 왕실 특사가 지금 사우디로 가고 있답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하러요. 뭐라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압둘라 차관이 직접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안보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정 팀장,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어제 새벽에 파리드 중령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UAE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UAE가 왜 그렇게까지? 친구니까요. 김상무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UAE는 한국이 자기들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한국을 도울 차례라는 거죠. 오후 2시 사우디 리야드. 압둘라 차관이 사우디 국방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청와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외교부 중동국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방금 사우디 대사관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해지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천공 추가 구매를 검토하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UAE가 설득했습니다. 중동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사우디 국방장관한테 천공의 실전 성능을 직접 보여줬답니다. 96% 요격률, 이란 미사일 방어 실적,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우디가 납득했답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긴급 상황이 생기면 한국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게 됐다는군요. 안보실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설득한 거로군요. 그뿐 아닙니다. 중동국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UAE가 한국에 원유 추가 300만 배럴을 더 공급하겠답니다. 무상으로요. 무상이요? 네.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상무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들었지? 우리가 이긴 거야. 네, 상무님. 친구를 믿은 게 옳았어. 2026년 3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대강당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공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 공장 기술자들, 그리고 중동 수출 관계자들까지. 단상에는 UAE 대사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UAE 국왕 폐하의 친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대사가 금빛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천공이 우리 국민 3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UAE를 지켜준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사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메달 300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UAE 왕실이 직접 제작한 우정의 메달입니다. 천공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메달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정민호 팀장. UAE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4년간 UAE에서 천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도왔죠. 대사가 특별한 메달을 꺼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2배는 컸어요. 이것은 UAE 왕실 최고 훈장입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메달을 받는 순간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김상무님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민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뭡니까? 이라크에서 추가 주문 들어왔어. 천궁 5개 포대를 더 산대. 정말입니까? 응. 그리고 카타르, 오만, 심지어 이집트까지 문의 왔어. 김상무님이 웃었습니다. UAE 덕분이야. 실전 검증이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인지 모르겠어. 상무님. 응. 제 UAE 발령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간다. 이번엔 중동 전체 총괄로 승진이야. 김상무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중동 물량이 폭발할 거야. 내가 현장을 총괄해야 해.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습니다. 뭔데?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요. 친구를 만드는 거더군요. 맞아. 김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 UAE가 증명해줬잖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드 중령이었어요. 정 팀장,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이란이 300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292발 요격 성공. 파리드 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150발 넘게 쏘았는데 요격률이 98%예요. 한국이 보내준 80발 덕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중령님,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경상자 몇 명뿐입니다. 사망자는 없어요. 정 팀장, 한국이 우리를 또 구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김상무님을 봤습니다. 상무님, 들으셨죠? 응. 98% 요격률이라니. 김상무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 생명을 구하는 거였어. 2026년 4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저는 가족들과 함께 UAE 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아이들 교육도 있고. 괜찮아. UAE에 한국 학교도 있고 생각보다 살기 좋아. 10살 난 딸아이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기 사막이 진짜 있어? 그럼 엄청 넓어. 주말에 같이 가보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두바이행 EK322편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가는데 승무원이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민호 팀장님이십니까? 네. UAE 왕실에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정민호 팀장님께 당신은 UAE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2026년 3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천궁 미사일 80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우정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UAE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친구니까요. 아부다비에서 당신과 가족을 기다리겠습니다. UAE 국방장관 하산. 저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한 거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한 거지. 천궁을 만든 엔지니어들, 공장 기술자들, 정부 관계자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강이 보이고 남산타워가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UAE 왕실 메달을 꺼냈습니다. 한쪽 면엔 UAE 국기가, 다른 면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저는 메달을 딸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친구의 마음이야.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빠도 친구를 도왔어? 응. 아빠가 만든 게 친구들을 구했어. 딸아이가 메달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반짝였어요. 아빠 멋있다. 10시간 후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파리드 중령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엔 압둘라 차관도 보였습니다. 정 팀장, 어서 오십시오. 파리드 중령이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 팀장,
이제부터 UAE가 당신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차관님.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로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마천루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기 보이십니까? 파리드 중령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이 전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궁 때문입니다. 한국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아이는 UAE 국기를 흔들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방산 수출이구나.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거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거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상무님이었어요. 민호야, 잘 도착했지? 좋은 소식 하나 더. 이집트에서 천궁 15개 포대 주문 들어왔어. 너 일 많이 해야겠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UAE에서 시작해서 중동 전체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을 지키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천궁 방공 기지의 레이더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레이더는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UAE의 하늘을, 친구의 마음으로 생명을. 오늘 이야기는 2026년 3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UAE가 천궁 미사일 30발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우정, 그리고 생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사실인 것들. UAE 천궁2의 96% 실전 요격률. 3월 8일 대구공항으로 날아온 UAE 공군 C-17 수송기. 긴급 공수된 요격 미사일 30여 발.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원유 600만 배럴 공급. UAE 왕실의 감사 메시지와 한국에 대한 신뢰. 이 이야기에서 창작인 것들. 정민호 팀장을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 구체적인 대화와 회의 장면. 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감정. 80발 추가 공급 및 사우디 갈등 에피소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한국의 숨은 영웅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